초보 서퍼를 위한 바다 읽기 가이드 준비 단계 두 번째 이야기인데, 파도를 잡기 전 바다를 먼저 이해하는 법, Second Edition Knowledge and Preparation. 첫 번째 준비 단계로 장비, 서핑 장비, 서보드, 리쉬, 핀,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준비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바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 바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서퍼가 된다. 아니면 나는 서핑을 하겠다.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아,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제 관광을 갔다가 저기 서핑하네 나도 서핑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서핑이라는 스포츠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자의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럼 어디서 하지? 나한테 맞는 서핑 스팟은 어디가 있지?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서퍼입니까? 라는 거는 서핑을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바다 경험이 있는 입문자인가? 아니면 그냥 바다 경험 별로 없고 내륙 출신 입문자인가? 도시 살거나 내륙에 살아서 바다에 가본 적도 별로 없고 이런 바다 경험이 있는 입문자라는 거는 입문자라면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겠죠. 바다 활동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비슷해진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도 바다 경험이 있는 입문자와 내륙 출신 입문자 사이에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본인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나 이런 사람도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 필요는 있다. 체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다. 열정만으로 부족합니다. 바다를 읽는 지능, 마린 인텔리전스 읽는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바다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아, 보겠습니다. 우선 바다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해양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는데 초보 서퍼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다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물때. 세 번째, 파도. 이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서핑하기 좋네. 뭐 바람도 적절히 옵쇼로 보이고, 물때도 뭐 적당한 것 같고, 파도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일기예보 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바다라는 경우에는 아침과 오후가 다를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참 서핑을 하고 있을 때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이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윈드, 바람이 있다. 바다의 결을 만든다. 일종의 온쇼면 이제 바다가 좀 거칠어지고 옵쇼는 바다가 부드러워지고 이렇습니다. 가이드, 물때, 바다의 숨결. 어, 타이드라는 거는 이제 단조에서 만조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데 들어오면 그 전체적인 들어오는 물의 양의 어떤 남과 북 어떤 지형적인 요건에 따라서 이 타이드와 함께 형성되는 게 커런트입니다. 조류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파도가 또 이 타이드에 합쳐지면 없던 이한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얼마큼 셌냐에 따라서 그 이한율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아요. 수엘은 바다의 에너지다. 바다의 에너지는 뭐가 만드느냐? 윈드 앤 타이드, 커런트 등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파도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어, 앙상블을 이뤄서 뭐 바다 환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나중에 충분히 하면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내가 타려는 파도를 먼저 이해하고 그 파도를 접하는 게 좋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탄 파도보다 또 바람이 셌을 경우, 파도가 셌을 경우는 어떨 것이다. 그래서 점점 그 경험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수준을 높여서 자기 스스로 안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 변수 바람의 방향. 온쇼라는 것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인데 파도의 에너지는 크게 일어나죠. 어쨌든 대부분의 서핑은 온쇼어에서 많이 하게 돼요. 한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 큰 조류의 흐름이나 멀리서 부는 해풍이 없으면 옵쇼가 일어나도 파도가 없어져요. 거의 잔잔한 형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옵쇼 형태의 바다인 말리라든지 이런 곳은 하와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도 타기 좋은 부드러운 파도, 그다음에 강한 힘을 가진 파도가 오는 거고, 대부분의 서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파도가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라는 뭐 말보다는 좀 거칠다. 거친 파도인데 대부분 온쇼 상황에서 서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친 파도에 적응하는 게 조금 서퍼로서는 이득일 수 있다.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은 옵쇼,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온쇼. 옵쇼는 파면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꿀팁, 바다를 바라봤을 때 바람이 얼굴로 불어온다면 그것이 온쇼. 등에서 불면 옵쇼이다. 옵쇼인 경우에는 파도가 부드러워진다. 이 차트는 일단은 바다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일차적인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기예보 정도. 비가 오냐, 뭐, 바람이 부냐, 뭐, 이런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일기,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퍼나 해상 활동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그 차트나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윈드크루입니다. 윈드크루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나오니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그뭐 9일 약 9일간의 차트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음 주 한 9일 안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날씨를 알고 좋은 날을 골라서 서핑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윈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만하다. 낮은 바람 세기, 적절한 방향이 좋다. 요렇게 보면 윈드 스피드, 피리어드, 스피드, 그다음에 윈드 디렉션, 웨이브, 그다음에 웨이브 피리어드, 웨이브 디렉션 다 나오니까 온도까지도 나오니까 어느 정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윈드 윈드브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에 관해서는 로타이드, 하이타이드, 물때를 알아야 되는데 물때는 하루에 2번 주무신다. 만조가 2번 있는 거예요. 대략 시간 차이는 12시간인데 12시간에서 50분씩 차이가 난다. 그걸 알면 또 상당히 좋은 팁을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만조가 2주마다 만조가 똑같은 시간대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비슷한 시간대. 반면에 일주 전이면 만조였던 것이 그 시간이면 간조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5시, 50분 차이로 일주일이 계속해서 변하면 나중엔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간조와 만조 사이가 6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사람들이 보통 달력을 안 보고도 만조, 간조 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바다의 어떤 타이드, 물때라는 게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만조라는 그 살이 조금이라는 부분 역시도 그 달과 관련돼 있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보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차트를 안 봐도
대략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전문가가 되는 거죠. 물때에 따라 파도의 모양과 힘이 달라진다. 어떤 포인트를 만질 때만 어떤 곳을 만질 때만 파도가 싸다. 이제 파도가 크다. 특히 로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럴 지대나 이런 데는 로타이드에서 장애물과 파도의 힘이 만나기 때문에 좋은 파도가 만들어지지만 그 상황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수심이 낮으면 낮은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해외에서 서핑을 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고 발리의 그 비치사이드 외에 락존이나 코럴존에서 서핑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 조속표, 물대표 있는 방법. 국립해양주사원에서 물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타임에도 물대표가 나오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반저와 하이타이드.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금 때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조차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3월 24일 한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고가 483이고, 저가 298이에요. 그러면은 보조차는 2m 정도 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니까, 아, 105, 195, 190, 175. 175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1m 75cm가 차이가 나니까 서해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주 물의 흐름이 잔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크게 날 때는 6m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차가 중요하다. 이거는 윈드파인더입니다. 윈드파인더나 윈디닷컴 휴대폰 어플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파도 높이 이게 이제 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정확할 수도 있고 조금 부정확하다 그러면 주로 로컬들이 보는 그 차트를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해요.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윈드파인더도 아주 중요하고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윈드파인더 같은 경우 지금 화살표는 풍향, 바람의 방향이고 KTS는 노트에 있는데 이걸 2분의 1로 나누면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노트다 그러면 2미터 퍼 세크. 왜 그러냐면 1노트가 0.514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대략 2미터 이렇게 보면 되죠. 그 풍속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파도의 높이, 그 다음에 US라고 되어 있는 파도의 피리어드 등을 알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어플이에요. 맞기만 하면 좋은 어플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예측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맞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100% 의존하기는 좀 어렵다. 어. 초보자에게 안전한 스팟 찾기. 데이터가 좋아도 지형이 위험하면 안 된다. 바닥은 모래바닥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맨발로 해도 안 다치니까. 수심은 완만한 게 좋다. 이한유가 없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 이한유가 있으면 헤드라웃 나가는 건 좋긴 한데, 아,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거나 수영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리쉬가 끊어지거나 할 때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다 환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마리포 해수욕장은 초보자에게는 소프트 웨이브 존을 가지고 있고 바닥도 모래이고 다 그래서 좀 안전한 곳이다. 다낭 역시도 비교적 안전한 곳 중에 하나다. 서퍼의 성장 단계로 보면 일단 참여를 이제 서핑샵에서 강사와 함께 안전수칙 패들링 좀 빠졌을 때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오늘 배운 바람, 물때, 파도 차트 읽기 등의 어떤
바다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물의 흐름, 라인업의 위치를 몸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서퍼로서의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다. 경험이 쌓여서 바다가 보인다. 많이 탈수록 좋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클럽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더 많아지고, 클럽 회원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바다에 가기 전 세 가지 체크리스트, 윈드, 옵션이야, 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가, 물때, 만조인가, 간조인가, 스타일 맞는 물때인가. 너무 간조면 보드를 막,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 너무 이동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지형, 바닥이 모래고 초보자 타기 안전한가 등등. 안전하고 즐거운 서핑을 위해 서핑은 단순히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거대한 환경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바다를 존중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아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이런 파도라면 아주 즐겁게 탈 수 있겠네요.